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자세히 살펴볼 내용은요. 최근 경제 분석 보고서랑 시장 뉴스입니다. 네. 특히 그 일본 거대 생명보험사들의 외환 전략에 큰 변화가 좀 보이고요. 또 미국 쪽에서는 경제 지표나 정책 소식들이 상당히 복잡하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저희 목표는 이 두 가지 큰 흐름, 그러니까 일본 자본의 움직임하고 미국의 경제 및 정책 상황, 이게 서로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는지 그 핵심 연결고리를 좀 찾아보는 겁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께서 이 복잡한 정보들 속에서 중요한 맥락을 놓치지 않도록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일본 생보사들 소식부터 볼까요? 해외 자산에 대한 환해지 비율을 14년 만에 최저 수준인 44.4%까지 낮췄다. 이거 정말 흥미로운데요? 네. 이건 뭐랄까, 엔화가 예전처럼 크게 강세로가 되기 어렵다 이렇게 보는 걸까요? 상당히 좀 과감한 베팅 같은데요? 맞아요. 표면적으로 보면 그 높은 환해지 비용 때문이죠. 미국하고 금리 차이가 워낙 크니까요. 그렇죠. 근데 그 이면을 보면 스미토모 미쓰이 트러스트뱅크 분석처럼 그냥 비용 문제가 아니라 엔화 실질 금리가 너무 낮아서 과거 같은 엔고 시대를 이제 기대하기 어렵다. 이런 인식이 커진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좀 비용이 들더라도 해지 안 한 해외 채권을 그냥 보유하겠다. 이런 수요가 생긴 거죠. 물론 위험은 있습니다. 그렇죠. 아니 근데 만약에 갑자기 달러가 급락하거나 엔화가 확 오르면 손실이 클 수 있잖아요. 물론이죠. NLI 연구소 같은 데서는 연준이 혹시 금리 내리면 다시 해지 수요 늘 수 있다 이렇게 보던데요. 당연히 그런 위험 요인이 있죠. 그래서 이 생보사들도 단순히 환율 전망에만 올인하는 건 아니고요. 아, 그런가요? 네, 지난 한 6개월 동안 보면 해외 채권이나 주식을 오히려 순매도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산 배분 자체를 계속 조정하고 있는 거죠. 금리 차, 환율 전망, 그리고 자산 배분. 이 세 가지를 놓고 최적점을 계속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봐야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이 거대 자본의 전략적인 선택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주목해 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미국 상황으로 넘어가 보죠. 이러기는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는 것 같아요. 특히 그 트럼프 행정부 관세 정책 관련해서 혼란이 계속되고 있죠. 네, 맞아요. 법원 판결이 하루 만에 뒤집히기도 하고 이러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정말 대응하기 어렵겠어요. 그렇죠. 예측이 너무 안 되니까요. 현다차 같은 경우도 관세 때문에 미국 내 판매 가격을 한 1% 정도 올릴 수도 있다. 이런 소식도 있었고요. 네. 이런 정책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경제 지표마저도 지금 엇갈린 신호를 보내고 있거든요. 아, 지표가 엇갈려요? 네. 1분기 GDP 성장률 자체는 조금 올라갔어요. 마이너스 0.2%로 상향 조정됐는데 근데 그 내용을 뜯어보면요. 소비 지출 증가율은 예상보다 낮게 1.2%로 오히려 하향 조정됐습니다. 소비가 줄었군요. 그리고 더 주목할 점은 임금이나 이자 같은 걸 다 합친 국내 총소득, GDI라고 하죠. 이게 2년여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어요. 아, GDI 감소는 좀 의미가 크지 않나요? 네, 이게 GDP 숫자 뒤에 가려진 건데 가게나 기업이 실제로 느끼는 소득 기반의 경제 체력은 생각보다 좀 빠르게 식고 있을 수 있다. 이런 신호라서요. 단순 GDP 숫자보다 더 좀 심각하게 봐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군요. 기업 이익 감소폭도 팬데믹 때 빼고는 2015년 이후 가장 컸고요. 고용이나 주택시장 지표도 안 좋았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늘고 연석 청구 건수는 2021년 말 이후 최대치, 기존 주택 판매 잠정 지수도 확 떨어졌고요. 전반적으로 경기가 좀 둔화된다는 신호가 여기저기서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기업 투자는 상향 조정되는 등 긍정적인 면도 있어서 이게 판단을 더 어렵게 만들어요. 참 복잡하네요. 네. 이런 상황에서 또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연준 의장 만나서 금리 인하 압박했다는 소식까지 나왔잖아요. 아, 맞아요. 그런 뉴스도 있었죠. 파월 의장은 데이터 보고 독립적으로 결정하겠다 했지만 정치적 압력에 대한 우려는 계속 남을 수밖에 없죠. 청취자 여러분, 이처럼 막 상충하는 신호 속에서 시장 참여자들이 얼마나 혼란스러울지 좀 짐작이 가실 겁니다. 네, 그럼 이렇게 혼란스러운 소식들 속에서 시장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움직였나요?
증시는 일단 엔비디아 실적 덕분에 기술주 중심으로 좀 반등하려는 시도는 했어요. 네. 근데 말씀하신 그 관세 불확실성이나 경기도나 우려가 발목을 잡으면서 상승폭은 상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베스트바이 같은 경우는 관세를 이유로 실적 전망을 낮추니까 주가가 확 빠졌거든요. 아, 직접적인 영향이 있었군요. 네. 반면에 채권 시장은 좀 달랐어요. 경기도나 신호가 뚜적해지니까 연준이 금리 내리겠구나 이런 기대감이 확 커졌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 네. 그래서 금리가 떨어지면서 채권 가격은 강세를 보였고요. 시장에서는 9월까지 금리 인하 가능성을 거의 80%까지 보고 있습니다. 80%요? 꽤 높게 보네요. 그럼 달러나 유가는요? 달러는 약세를 보였고요. 국제 유가도 아무래도 경기 둔화 우려 때문에 수요 걱정이 커지면서 하락했습니다. 반면에 안전자산인 금 가격은 올랐고요. 아, 전형적인 경기 둔화 우려 때 나타나는 자산 움직임 패턴이네요. 달러 약세, 유가 하락, 금 가격 상승. 네, 맞습니다. 현재 시장은 그 경기 둔화 가능성이라는 안개와 정책 불확실성이라는 안개, 이 짙은 안개 속에서 방향을 찾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경제 지표 하나하나, 관세 관련 뉴스 하나하나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입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 주목하실 점은 시장이 지금 경기 둔화 우려와 그로 인한 금리 인하 기대라는 어떻게 보면 좀 상반된 두 재료를 동시에 소화하면서 균형점을 찾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오늘 저희는 일본 생보사들의 그 과감한 환해지 축소, 어떻게 보면 장기적인 엔저 베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배경과 위험 요인을 살펴봤고요. 또 미국 쪽에서는 엇갈리는 경제 지표와 관세 같은 정책 불확실성이라는 단기적인 혼돈 상황, 그리고 여기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장 움직임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본 자본의 어떤 장기적인 엔저 베팅과 미국의 단기적인 경기 둔화 및 금리 인하 기대, 이 두 가지가 공존하는 상당히 좀 흥미로운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에요, 정말 예상치 못한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나 또 다른 금융 충격 같은 게 발생해서 지금 우리가 얘기한 이런 환율 구도나 금리 전망이 갑자기 확 바뀐다면 그 파장은 어디까지 갈까요? 이게 단순히 금융시장을 넘어서 일본 생보사들의 그 큰 베팅, 또 미국 경제, 나아가서는 전 세계 자금 흐름에 어떤 연쇄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앞으로 발표될 여러 경제 지표들 속에서 진짜 신호와 그냥 소음을 어떻게 구분해낼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